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석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9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행정력과 소관 일하고 싶은 더 좋은 근무환경 만들기입니다. 행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 및 직원 소통 확대,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 등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였으며 노 사무용 의자 교체 및 근조 축하기 설치 용역을 통해 직원의 근무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8쪽 공정한 인사행정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 성적 평정 실시 및 4급 5급 승진 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인사 사전 예고 실시, 정기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의 인사문화 조성과 더불어 근무 성적 가평정 제도 및 중요 직무급 수당 등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9쪽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및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직 생애별 교육과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해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노사합동 워크숍과 노사협의회 등 지속적 소통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 예방접종 지원 확대, 휴양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직원 복리 향상과 사기 진작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제로 안심중구 조성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및 모의 상황 전파 훈련, 시기별 취약지 선제적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로 재난 발생,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국민 체험남과 함께하는 안전 한국 훈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81쪽 위험요인 사전 발굴로 안전한 중구 실현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점검과 현장위험요소 제거를 실시하였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의 현안중심 안전보건교육으로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82쪽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 구축입니다. 신속한 상황 정파와 철저한 비상근무체계 확립으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방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민관인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83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시 즉각적인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을지 연습을 실시하였고 기술인력 자원과 민방위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안보 및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노 동청사 신축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고 동장 주민 추천제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날 기념행사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축제로 재편하고 통장 직무 연수와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85쪽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공감대와 역량을 확충하였습니다. 시구 정책 교체를 통해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확대와 답례품 다양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기부문화 정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86조 주민과 함께 변화하는 중구형 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으로 주민주도 문제 해결 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아카데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자원봉사와 교육으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주민이 만드는 온마을 축제 지원으로 지역 상생형 문화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 87조 회계과 소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및 물품 관리입니다.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회계교육 실시 및 보통예금 계좌 및 일상경비 지출 내역 점검을 실시하며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 추진과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용차량 운전원 안전교육 및 무상 대여 사업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8조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사무실, 화장실, 청사 공용 부분 등의 개선 공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청사확충 기본 구상 용역으로 행정, 장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노후 시설 개선 공사 추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9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고품질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성능 개선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 및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으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90조 민원여건과 소관, 구민행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 만족 향상을 위하여 부서 친절도 평가 및 직원 친절 교육을 추진하였고 정신건강을 위한 AI 초기 심리 상담 서비스 실증 사업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1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공공 기록물의 적법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확립하여 선진 기록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92조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처리로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고 가족관계 등록 후속 절차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혼인신고 기념 포토전 설치 운영 등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3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RFID 차단, 보안 복대 및 여권 케이스 제작 배부, 여권 폐기 안심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 맞춤형 여권 민원행정 고도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여권 대리 수령 사전 위임, 장기 미교부 여권 수령, 동료 문자 발송, 여권 등기 배송을 시행하여 편의와 만족을 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 소관 2025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조 행정력과 소관 새롭게 일하는 중구를 위한 자동경비 시스템 개선입니다. 기존 보안 기수불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문 및 공무원증 기반의 자동 경계 해제 방식으로 전환한 내용으로 지난 6월 단말기 및 시스템을 교체하였고 10월에는 보안 대책을 마련했으며 12월 말부터 자동경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8조 현장 탐방 교육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구정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현재까지 총 5차례의 혁신 현장 탐방을 진행하였으며 기후 대응, 인문 도시 조성 등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우수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넓은 정책 시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재난안전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 제3종 시설물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00쪽 근골 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반복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현장 근로자에 대해 작업 현장을 공정별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101조 기후변화 대응 무더위 한파 쉼터 운영 확대입니다.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쉼터 7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한파 응급대피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2쪽 비상사태 실전 대비 을지훈련 연습입니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을 전 직원 비상소집과 민관, 군경, 소방 180여 명 참여하는 합동훈련 등 실전형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가 비상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치붕업과 소관 통장 주민추천체 도입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높이는 통장 주민추천체 도입입니다. 두 개 동에서 시범 실시에 지역의 공모 및 주민투표를 거쳐서 7월 주민선택을 반영한 동장 임용을 마쳤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104쪽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수교민주주의로서의 도약과 주민주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태평동 부지에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지난 11월 20일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내년 2월까지 주민복합공간 조성을 마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조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 보험가입 일괄 경쟁입찰 추진입니다.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공정성 논란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1대를 일괄 가입하였고 내년에는 미가입 차량 및 신규 차량을 포함하여 64대의 공용차량 보험을 일괄 경쟁입찰 추진할 예정입니다. 106조 청사 제1별관 외벽창호 교체공사입니다. 우수단열 유리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월 착공해 5월 준공하였습니다. 107조 본관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의회동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방수 기능 저하로 시설물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08조 제3별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환경 제공을 위한 공사로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09조 청사화충 기본 구상요령입니다. 노후 협소한 구청사의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공공청사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청사확충 기본 구상 용역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8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구청사의 단계별 대체 활용 방안을 분석하여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조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중구 보등카 시행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 공유함으로써 유유자원 활용 및 공유경제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기준 38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조 민원여건과 소관 부서 전화친절도 및 만족도 평가 실시입니다.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추진하여 우수부서 표창 및 부서 자체 친절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평가부서 결과를 활용해서 민원 서비스 품질 개선과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2조 통합우편관리 우편무화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사용 협약을 통해 인터넷 우체국과 연계한 통합 우편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추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우편물 관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13조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운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새내기 부부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민원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조 여권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안 복대 및 홍보용 케이스 제공입니다. RFID 차단 기능, 보안 복대와 중고 맛집 및 관광지 정보를 담은 QR코드 삽입 여권 케이스를 배부함으로써 여권 면허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자체 경쟁 소관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 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27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의원님. 앞서서 이제 우리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인이 질의했었는데, 네네. 우리 지금 공무원 종현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결혼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공무직 결혼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이제 24년도 정원이 241명에서 현원 230명으로 결혼이 11명, 25년에는 정원 242명에서 현원이 223명으로 결혼이 11명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본청의 공무직 결혼이 17명으로 특히 많고, 이제 부서별로 보면 기후환경과 환경관리위원이 120명 정원에 현원이 105명, 결혼이 13명. 전년도보다 5명이 지금 급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난 10월 초에 채용 요청을 행정지원과에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행정지원과 자체도 이제 행정실무원 결혼이 2명으로 증가를 했고, 이들 직무는 현장에 이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환경관리원 결혼 누적은 청소, 수거, 지연이라든가 이제 과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가을철 길거리 낙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1년 중에 환경관리원들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계절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정규직이나 공무직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많이 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딱히 원인 말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휴직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24년도에는 결혼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의원님 말씀하신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이제 결혼 부칭이 이루어져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결혼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직 중에서 특히나 우리 가로환경, 우리 환경 관리위원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결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부서가 사실은 기후환경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저희에게 공무직 관련된 채용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7명에 대한 채용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이 되면 결혼 해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네. 인원의 많고 적음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우리가 지금 기존 인건비 제한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산에서 네. 우리 2024년도 기준 인건비 총액이 812억이었죠. 네. 그리고 25년도는 876억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액 인건비 한도에서 63억을 추가 지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금액은 좀 정확한 금액을 아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네, 기획실에 자료를 받은 건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총액 인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율은 이렇게 높단 말입니다. 결혼율이 이렇게 높은데 불구하고 총액 인건비는 한도를 초과를 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63억, 올해 같은 경우 한 61억이 지금 초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이게 왜 이런 원인이 생깁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와 공무직은 정현원 관리로 지금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네. 예산을 책정을 해줄 때는 총액 인건비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원은 지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기준인건비가 한도가 초과가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24년도, 25년도에 들어와서 63억씩, 61억씩이 초과가 된 거는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았었는데도 결혼율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출은 이렇게 63억씩, 61억씩 많이 초과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인건비 그만큼 이거 인건비를 많이 인상을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인건비제는 이제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 인건비 관련돼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 인건비제에 맞춰서 운행을 하도록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기준 인건비가 조금씩 오버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좀 내년부터는 조금씩 올해부터 시작해서 좀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원인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 인건비제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조직 개편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요. 물론 정원 관련된 부분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록 결혼이 있었지만은 그 직원들의 결혼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선제 선택지 임기제 공무원을 좀 뽑아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력을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2024년도는 총액 인건비가 812억이었고 네. 이거 행안부 기준 아닙니까? 2025년도는 876억이었어요. 그럼 64억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총액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61억으로 2억 밖에 안 줄었어요. 지출이.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결혼율이 좀 충원이 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액인건비를 초과가 한 것은 문제는 이제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받는 그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올해도 한 5억 정도 페널티가 추가 예상이 된다고 기획실에서 자료를 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기획실, 인력 운용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자 보십시오. 정원도 지금 결혼인데 불구하고 지금 시한 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뽑았죠.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네, 지금 시선제는 지난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결혼의 그 인원이 발생하면서 의회 다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자 정규직도 지금 결혼 이렇게 정규직이나 공무직이 결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낙엽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분들 새벽 3시, 4시, 5시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공무직들이 6시 이후부터 일을 하게 돼 있죠. 위험성 때문에. 네. 시간은 조금 더 조정을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과거에는 뭐 3시, 4시에도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위험성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6시 이후부터 근무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4시, 5시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네네.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서 특히 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 인건비는 한도가 초과가 돼서 페널티가 계속 한 5억씩 예상이 되는데 이거 시한 선택제는 임기제 공무원을 여기저기 뽑아서 자꾸 채워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결혼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올해 이제 9월 달에 아니, 임용심을 통해서 확충을 했고요. 공무원들을 결혼을 먼저 채운 다음에 부족하면 임기제나 시간 선택제를 선발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규직은 결혼일을 비워놓고 시간 선택제나 시간 임기제 공무원을 자꾸 뽑는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본인 그 공무원 채용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9월 27일 날 저희들이 임용했던 그 직원들도 그걸 본의원이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연도가 되면은 올해 몇 명이 퇴직을 할 거라는 거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명이 연말에 정년이 돼서 6월달, 12월달 정년이 돼서 퇴직할 거라는 거 예상을 미리 예측이 다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뽑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이 돼서 임시직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7월과 12월에 이제 각각 인사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수 제도와 정년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감소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예측해서 신규 채용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병가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결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서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것이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언제부터 우리 중구청이 태동한 이래로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 오고 있는데 갑자기 24년도, 25년도 들어서 총회하고 인건비 한도가 초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결혼 늘고 인건비 자꾸 오버가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페널티는 받고 이게 지금 지난해 2억 5천 받았고 2억 5천 받았고 올해 5억 받으면 7억 5천이에요. 국비를 7억 5천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같이 재정이 1년에 재정 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 구에서 이게 7억 5천이 작은 돈입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기준인건비 관련된 그 오바에 대한 지금 말씀한 페널티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보세요. 이게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의 행정 능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정규직들 공무직들 정년 때까지 임기 보장해주는 분들의 일이 능률이 책임감이 더 있겠습니까? 잠시 여기 와서 임기제로 시간 선택제로 잠시 몇 달씩 근무하고 나가는 분들이 이게 업무와 책임성이 있겠어요? 의원님 말씀이 머물다 떠나는 자리인데. 네, 의원 말씀이 맞고요. 그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결혼을 메꾸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혼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결혼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뽑는다는 말씀을 그런 의미로 드린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맞느냐 그런 거죠.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계속 해왔는데 2023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비지를 안 하는데 갑자기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비우는 것은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력 수급 계획을 12월 달에 이제 시청에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달에 저희들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 때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 인원을 검토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휴직이나 병가 등을 통해서 결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더 지금 인력 수급 계획을 철저히 해서 혹시나 자연 감소뿐이 아니고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인력 수급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혼 부분 많이 좀 해소가 될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직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환경관리위원분들 말씀을 좀 해서 지금 결혼이 좀 많이 있다 말씀을 드려주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결혼이 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환경과에서 아마 지금 계속 대형 폐기물 용역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폐기물 관련된 환경관리위원분들이 있었던 분들을 사실은 가로환경 청소위원분들이 퇴직했을 때 그분들 대체하면서 사실은 뽑지 않았던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형 폐기물에 대한 민간 용역이 추진되면서 환경관리위원분들의 결혼이 좀 유지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가로청소위원분들이 혹시 밖에서 일하실 때 인원이 부족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분 겪고는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에는 총액 인건비가 초과가 돼서 지출이 초과가 돼서 이런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지난해 2억 5천, 올해 5억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 또 그럼 더 추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행정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이 결혼은 숫자가 아니고 국민 생활의 공백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환경이나 민원 현장은 하루만 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책임성도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했지만은 60세 정년까지 일을 하는 분들하고 잠시 몇 달씩 한 1, 2년씩 일을 하고 나가는 분들하고는 책임성도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책임감도. 행정의 능률이 어느 쪽이 높겠습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부모는? 근데 잠시 와서 몇 달씩 있다가 7, 8개월씩 우리가 보통 보면 8개월, 10개월 임시직을 쓰고 있죠. 그분들이 얼마나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리고 말씀이 이런 방식대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계속 페널티는 계속 늘어날 테고 페널티 금액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결국은 그 재정의 손실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제가 본의원이 기획실 질의할 때 네.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기획실장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관리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네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이 존경하는 육상내 의원님께서 이제 기준 인건비 문제를 기획 홍보실하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조직 관리는 거기서 하겠지만 현 정원 관리는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들 구 행정 업무가 연계된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저희들이 기획 공부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도 했었고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 서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숙지를 좀 하셔서 의원님들이 지금 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발전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 중에도 이제 본의원이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문제는 네. 아까 환경 공무관 분들 그 자연 감소에 따른 문제 있었잖아요. 민간 위탁을 하면서 그 남는 인력 분들을 그 가로 청소하시는 공무관 분들로 배치를 해서 자연 감소를 시키겠다. 네네. 그게 불과 얘기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인력들을 이쪽에 재배치를 해서 당분간 인력 충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올해 7명을 채용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그때 민간 위탁을 하면서 여기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남는 인력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이냐를 따져 물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연 감소하고 그분들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누수가 없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답변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불과 지금 7분 신청하셨죠. 이번에 인력 채용 요구가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오게 되면은 부서에서 그렇게 이 채용 요구가 왔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이 인력 구조에 대해서 이 검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구한 대로 다 그냥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사유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관께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결혼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채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면서 네. 그 민간 위탁 업무를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재배치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민간 위탁이 단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2단계까지 넘어갔죠. 지금 대형 폐기물 관련된 민간 용역이 2단계인지 정확히 단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구역까지 넘어갔단 말이죠. 네. 그렇게 했으면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했고 그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백이 생겼다 그러면 이 전에
저희들한테 답변한 게 잘못된 거고, 그러면 전혀 인력 이 배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지금 그 배치 계획에 그때 말씀드렸던 배치 계획과 지금 이제 인력 이 채용에 관련돼서 이 간극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대로 또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인력 재배치 관련돼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요율이 추진되면서 그 대형 폐기물에 수거했던 그 수거 우리 환경 네. 공무관 분들을 가로 환경 청소하시는 환경 공무관으로 재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환경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예.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시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인건비 문제는 매년 지적이 돼 있었어요. 지난해 추경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은 의원님들께서 표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히 왜 오바가 되는지, 그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부 자체에 대한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을 했겠지만 조직 개편 후에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이 사장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해서 그 인력을 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전혀 없고 그냥 조직 개편을 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 계속 되고 있거든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뭐 조직의 비대화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닐 거고 조직의 축소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단 하나의 목적은 업무 효율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안에서, 예산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보다 보면은 계속 뭐 예산의 수치, 뭐 인력 수치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뭐 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장님이나 이 직원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획도 좀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생기는 또한 그 인력주고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잘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인비 관련돼서 또한 기획실에서 지금 잘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기획실과 한번 잘 협의를 통해서 정원원 관리를 저희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인건비가 오버되지 않도록 기획실과 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공무원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경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있는 저희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도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4차 추경, 이제 본 추경 이어지거든요. 본 예산안. 네, 맞습니다. 자료는 아마 다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께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11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 그 대상 보진 예방 접종 관련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인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네. 24년에는 대상 인원 100명 중 99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으로는 87%라고 그러는데 대상 인원으로는 거의 99%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629만 원, 집행률이 31.5%, 그러니까 아마 대상 인원은 32명이 접종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네,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유는 접종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연말에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올해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었을 건데요. 그때는 31.5% 정도의 집행률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많이 저조한데 작년에도 마찬가지 좀 저희 연말 되면서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0월 말 작성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혹시 저두무조주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추가 희망자가 한 70여 명이 지금 현재 결과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희망자분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포진이라는 게 어떤 뭐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뭐 겨울에 맞는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네. 특별히 그 집중 시기가 있다라는 게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꼭 집중 시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직원들이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사전에 좀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통 이제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검진도 비슷해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직원분들께 좀 연초나 아니면은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제 저희들이 행정 세월 게시판에 네, 미리 좀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생일날 직원들 보면은 생일날 뭐 선물도 주고 이런 행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접종을 하신 분 안 하신 분 구분이 되시죠? 안 되나요?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하면 그분들은 저희는 통보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들 생일날 선물을 주시면서 그 접종 대상이라는 안내를 개별적으로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그 고르게 분배가 될 수 있는 좋은 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네, 그런 분석 검토도 예. 하겠습니다. 그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24년에 처음 시행이 됐죠. 네. 예. 그래서 그 처음 시행하시면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100명이라고 특정을 하셨고요. 네. 그거에 대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지원 대상을 100명으로 특정하신 이유. 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100명을 좀 특정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 인원은 좀 더 많았지만, 예, 접종을 한 30% 정도 인원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진되면서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께 말씀드려 추계도 세울 계획이겠지만, 이 정도, 2천만 원 정도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 대상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원은 870명 정도 되죠. 네, 그 중에서 50세 이상은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생 복리 지원 대상이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원 대상이 특정이 되죠. 그런데도 네네. 불구하고 처음에 3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00명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세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이렇게 접종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접종을 하신 분들 계시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2024년 이전에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30% 정도를 2024년도에 한번 세워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혹시 더 많은 분들에 대한 접종 요구가 있었으면은 아마도 추가로 또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려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한번 더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4년도에 99명 정도가 지금 접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체 소요 예산 6천만 원 중에 30% 이렇게 갖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인원이 그 많이 저조한데요. 그러면은 요번에도 또 똑같이 예산 편성을 2천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죠? 2026년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25년에 그죠? 25년에도 똑같이 2천만 원 하셨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 30% 중에 그 100명 접종하신 분을 뺀 200명과 그다음에 25년에 50대가 되는 분들을 포함해서 네네.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300명이 아니죠. 24년에 비해서. 그럼 네, 지금 25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할 네네. 때는 전체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죠? 2024년도 말씀하십니까? 25년에. 2025년도에 그러니까 24년에는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를 하셨다고 그랬고 그럼 25년에는 접종한 분 100명은 일단 줄잖아요. 그러면 200명에
25년에 추가되는 몇 분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몇 분이 추가가 됐죠? 25년.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되잖아요. 50세 넘는 분 하면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50세 한 100분 되니까요. 정도 예. 됐었나요? 네? 100명 정도 됐나요? 그 정도까지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2025년도에 50세가 되는 직원을 지금 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방 접종 대상이 처음에 300이었잖아요. 네네. 24년에 100명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접종 안 한 분 200명, 그다음에 25년에 추가되는 분 몇 명 하면은 200, 한 2, 3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추산해본다면은 의원님 말씀하시처럼 그러면은 요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 또 25년에 예산 편성할 때 30%를 하셨나요? 50%를 하셨나요? 첫 해반 저희가 300명에서 30%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요. 네. 202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200명 정도가 지금 접종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50세 이상이 예산 도래하는 직원이 편성하실 생겼기 때 때문에 뭐 50%, 30%도 그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프로테질은 첫 해만 그랬고요. 2025년도에는 2천만 원의 예산이 2024년도에 추진을 해본 결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하실 때 그 계상을 하실 때 지금 그 측정인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파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접종하신 분 뺀 나머지랑 추가되는 분. 그래서 예산 계상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예산이 그냥 또 한도액 2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100명에 30%인가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26년 본 예산에는 어떻게 하신 거죠? 네, 202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가 70% 정도, 100명에 70% 해서 70명 정도, 70명 접종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줄여서. 금년에는 아마 그 줄여서 지금 반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편성하실 때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어서 일반 예방접종 지원도 보겠습니다. 네네. 일반 예방접종비 1인 5만 원 집행료를 훨씬 더 저조합니다. 이번 행정지원과 사회 추경의 설명자를 보면은 독감 등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이 당초 4,344만 원이었는데 제4차 추경 때 2,344만 원을 감액해서 2천만 원만 남겼고 2025년 10월까지 집행 금액은 288만 원, 약 58명 정도만 접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점에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24년 결산 때도 후생복지 예산인데 건강검진비는 상한선까지 꽉 채워쓰고 예방접종비는 대부분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히 직원들이 안 맞아서라고는 보기에는 제도 설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서 점검을 해달라는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족이 대신 맞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홍보를 강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년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인원이 지금 접종 인원이 줄었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직원들의 건강 관련된 후산복지 차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독감 등 예방접종비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 노사협의 때 전 직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그 요청이 있어서 진행했던 얘기 되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접종에 대한 부분이 낮은 신청률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7월 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까지 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범위를까지 확대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신청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 홍보 관련된 부분과 직원들이 안 맞아서라는 부분도 물론 낮게 병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의 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특히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독감 예방학교에서 그래서 직원분들 좀 맞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 예방 접종에 대한 또 생각이 좀 다른 직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이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혹시 추계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봐서 그렇게 좀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제도도 바꾸고 그 다음에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하면은 예산 구조 자체를 손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4년 결산 검사 의견에서도 예방 접종비와 건강 검정비 간 유연한 예산 활용 방식 도입이 제안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 노조에서는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 연령을 50세에서 40대 이상으로 낮추어달라고 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지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AI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 면역력이 저하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도 대상 포진을 접종하는 걸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려도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가 말씀드린 그 행감 때나 우리가 계속 저기 예산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좀 만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실제로 체감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생각해 주시고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무감사 자료 293쪽 구배 업무 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난 결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24년 본 예산에 2천만 원 이제 세우셨는데 3차 추경 때 1천만 원으로 감액하셔서 그때 당시도 결산상으로는 50%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나 이제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마련을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또 올해도 2천만 원 그대로 올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산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신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26년 내년 예산도 보니까 그대로 2천만 원 그대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재원이 국민들에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필수 경비긴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외 업무 여비 관련된 공무 국외 여행비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수상에 따른 그러한 국외 연수 관련된 목적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인데요. 네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상으로만 지금 거기에 편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뭐 출장뿐 아니라 정책 연구, 협력 체결, 국제 행사 참가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맞습니다. 유형으로도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현직 탐방도 하시는 거고, 그럼 좀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국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번 그때 당시 검토해 보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26년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산출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상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그 말고 다른 또 국외정책 연수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지금 말씀하신 2020-03으로 되어 있는 국외에 관련된 공무여행 경비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수상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 저희들이 수상이 이루어지면 또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의원님께서는 그거 말고 다른 여비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된 예산을 함께 쓸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해서 이제 해주시면 네. 좋아하는 상황인데 또 보니까 네, 올해도 정리추경 때 700으로 줄어 있는 걸로 보는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행이 안 또, 되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럴 때는 그만큼 지금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던 답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26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26년 정도는 이제 작년 결산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라 25년은 좀 준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26년에는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을 때는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하고 믿는 거죠. 네, 보통 저희들이 이 국외 업무 여행 경비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조금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집행하더라도 집행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따라서 아까 전체적인 국제와 여비를 포함한 국외정책 연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같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몫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도 자매결연 도시 있으시죠? 저희 중구도. 네네. 지금 보니까 어딘지 아세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네. 지금 중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필리핀하고 중국 서령시가 돼 있어요. 네. 필리핀 마라본시하고.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찾은 걸로는 2016년이 마지막이에요. 교류가.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방안들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 길을 프라이드크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해서 거기랑 같이 프라이부르크 산책로 아니면 수원 산책로 해서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관광지 명소로도 탈바꿈하고 이런 교류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혀 예산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계획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1년을 진행하다 보면 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조차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방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이제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제 올해부터라도 지금 26년부터라도 이제 수립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네. 정 안 되는 상황이시라면 2년에서 3년치 이제 평균을 보셔서 좀 예산을 조절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66페이지 성과 부진 지표 관련해서 네, 의원님. 예.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제 기획실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부진 지표 이제 내역에 보니까 행정지원과 자체교육 만족도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체 교육이라고 하시면 자체 교육이 어떤 거가 자체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체 교육이라고 하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팀에서 전반적인 지금 그 교육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원관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막 예산서를 찾아보고 해도 자체 교육을 하신 예시를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거는 다 사이버 교육도 그렇고 위탁 교육이시잖아요. 네, 의원님 그럼- 말씀해 예. 주시는 그 예시를 만약에 든다고 하면 이제 저희 예. 자체 교육이라는 것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정책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네. 팀당 우리가 5명씩 해서 팀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었고요. 네, 몇 회 그리고- 하셨어요? 지금 6회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6회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이 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또 내용을 보자면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7급, 8급 대상으로 했고요. 네, 그거는 한 3번 정도 3회 정도요? 네, 역량 강화 교육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러면 네, 국장님,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전체 이제 계획하고 계신 역량 강화 교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네. 어떤 걸 어떻게 하실 거고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결과에는 달성률이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벌써 리더십 역량 강화도 6회를 하셨고 실무 역량 강화도 3회를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 안 하셨나요?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쭉 진행이 됐었고요. 12월 달 정도나 11월 말 넘어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교육 진행 상황을 보고 한번 우리 직원들을 통한 만족조사 할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국장님 끝날 때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만족도라는 거는 역량 강화 교육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질 향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도출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한참 지나고 나서 하고 나면 또 이제 말씀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분들이 업무도 바쁜데 그거를 교육받았던 내용을 다 기억하나요? 국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1년 뒤에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횟수별로 하시면 1회 때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장점, 단점을 찾아서 활용할 건 더 활용하고 뺄 건 빼고 해야 교육의 그 본 취지에 맞지 않나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끝났을 때 사실은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문 업무 능력 개발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이 쭉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제 연말에 한번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번에 올해 실시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할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끝났을 난 이후에 바로바로 만족도사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좋겠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라도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육 목적의 취지에 맞추게 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본 의원이 저번 주에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면 만족도 조사가 없더라도 설문 양식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 그 평가 내 하시려면 예. 설문 양식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지표를 넣을 때 예산 성과 계획서 작성 기준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적정성 검사에. 그때 기획실하고 적정성 검사 안 하셨어요? 이 기획실에 예산 예. 예 성과 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1차적으로 이제 취합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예산 부서와 같이 적정성 등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해서 예산 성과 계획서에 넣어야 된다라고 네네네. 지금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어요. 네. 예산 편성
지침 자체 지침에, 작성 네네네. 기준에 예. 그렇다면 벌써 예산이 나왔잖아요. 예산이 나왔고 또 나왔으니까 25년도에 지금 이렇게 만족도 조사로 넣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25년도에 이 적정성 검사를 같이 기획실하고 안 하셨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 관련된 지표, 성과 계획서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저희들 예, 거는 예. 또 저희들이 함께 협의해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요 지금 저희 자료에 자체교육 만족도 조사가 지금 달성률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시기가 미도되어 있다는 사유가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자체교육을 아까 쭉 예시를 해달라고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 전체 자체교육에 대한 혹시나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에 대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담으려고 사실은 지표에 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 미도래가 전체적으로 끝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끝났을 때 바로바로 사실은 자체적인 자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들은 실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예. 추진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7급, 8급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비팀장님들 교육도 좀 이렇게 리더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5급 리더십 교육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추진 방향이라는 게 대상을- 네. 어떤 대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건가요? 들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또 혹시 다른 특정에 대한 분야에 대한 교육은 또 필요한 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만족도 관련된 내용과 함께 추가로 조금 더 받을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체 교육 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자체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기 때문에 아마 시기 미도래라고 저희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이제 표기약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할 때 이제 작성을 하시고 기획실하고 같이 이제 적정성 검사를 하셨을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성과 지표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아예 부적절 사례로 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상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결과가 미도래고 안 도래고를 떠나서 만족도 조사 내용의 예. 평가 내용 속에 예, 어떠한 예. 그 항목이 네, 있냐는 네, 말씀을 예. 좀 해주시는 것 예,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샘플도 없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오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네. 정확히 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추진 방향으로 봐서는 지금 전혀 그 정량적 지표나 지금 산출 지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적정성 검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솔직히 기획실에서도 조금 답변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네네. 이왕이면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교육 훈련 이수율 아니면 직원 1인당 자체 교육 이수 시간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수적 네네. 예, 이런 지표까지도 정확하게 게재가 돼서 지표를 해서 정말 만족도 조사로 해서 성과 지표에 넣은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예시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네. 이 성과가 다음번에 이제 나왔을 때 조금 더 좋은 활용 가치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타 구에서도 이런 성과 지표 관련된 분들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새로 이제 계획을 당연히 세우셔야 되니까 그 자료도 한번 세우시는 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65페이지 좀 볼까요? 네.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는 보니까 전부 다 당연직으로 이제 의원회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돼 있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간에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여기서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그렇습니까?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시설 공사 혹시나 방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도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연직 구성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업무 이 지금 보안심사위원회는 어느 사유가 있을 때 의결회가 열립니까? 보안 심사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 실적에 보면 저희 2번 정도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린 거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안 업무 관련된 그 한 해에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건축과 같은 경우가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이 나눠지면서 공동주택가가 나눠지면서 제한구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구역 설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다뤄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네, 서면으로 2번 이제 개최됐고 2024년도는 9번이 서면으로 네, 9번 개최했어요. 개최했어요. 네, 맞습니다. 2025년도 현재까지는 2번 개최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9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네. 올해는 2번밖에 9월에 작성했습니까? 작성을 언제 했죠? 이 자료 예, 작성 예, 기준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 네,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때까지 2번 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 서류로 예, 서면 심의만 했습니다, 원님. 대면 심사 안 합니까? 예, 현장을 가보고 네, 왜 이러면은 다른 지자체든지 뭐 지방자치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역시도 우리 중구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게 서류로 하니까 또 심사위원들이 물론 전문성 부족은 아니겠지. 우리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예. 이렇게 하니까 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서면 교체 문제점이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에 진행되면 실제 보안 상태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서 심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런 점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면 심사의 한계는 분명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존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면 심사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장은 비록 실무위원을 개최하더라도 현장까지는 못 가지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좀 인지할 수 있게 좀 현장은 안내를 못 하고 가봐요? 있습니다. 현장 갈 수는 왜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공개를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예, 우리 공무원들은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서 의원님께서는 현장 말씀을 해주시는 게 현장을 확인하고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또 현장까지 방문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님. 그렇죠. 예. 왜냐면 보안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보안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보안이 잘 돼 있는지 네네. 또 이런 허술한 점을 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부 다 서류 심사를 해서 너네 이 구청 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동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마 촌내가- 동해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각 동해도. 예, 신축하면서도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네,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가서. 네, 아까 의원님 보안 심사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조금 더 대면을 통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보안이기 예. 때문에. 네, 그러면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앞으로 좀 그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우리 비서실도 우리 행정지역과 이 소속이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몇 명이 지금 근무합니까? 지금 비서실 근무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분 계십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행정 5급 되시는 분도 있고 네, 행정 7급, 별정 6급, 별정 7급 공무직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자, 업무 분장을 한번 볼게요. 네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별정 6급은 업무 분장이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있죠? 지금 방문하는 민원 상담과 함께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충 민원 처리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님. 고충 민원. 네네. 물론 이제 청장실 직접 가서 나는 청장실 가서 이 민원을 제기하겠다. 네네. 다른 부서에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청장실로 막 화가 나서 막 오고 막 네, 그렇게 그러신 해서, 분들이 있죠? 왕왕 있습니다, 원님. 그런 이제 업무를 별정 6급은 담당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고충 민원, 네. 고충 민원 처리하고 또 구정 홍보까지 하시나요? 구정 홍보도 필요하면은 네, 연결고리는 사실 구정 홍보라는 것은 구정 홍보를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비서실에서? 이제 구정 홍보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올 경우에 이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조언을 해준다는 부분이지 이게 구정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별로 예. 있죠. 예, 예. 근데 이 비서실에 지금 이제 정무를 보좌하고 그러는데 구정 홍보까지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 이제 구정 홍보는 아니겠죠. 예,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보팀이 홍보팀에서 아니기 하는 때문에. 예, 그런까지는 아닙니다. 예, 구정 홍보는 아니고 또 부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검토 등은 필요하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비서실 요원 중에서 업무 보고 할 때 다 함께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금 필요하면은 우리 별정 6급 한남이 주무관 한남이 별정 6급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별정직 6급이에요. 네. 비서실 근무 인원 업무 분장표를 이렇게 보니까 부서 업무 보고가 써 있길래 네. 아니 부서 업무 보고를 비서실 가서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각 부서 사업을 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하나 싶어가지고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 표현이 이제 부서 업무 보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분께 별도로 막 업무 보고를 하고 막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회의나 간부 회의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공유 차원에서 함께 회의 장소에 함께 그러면 참석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국장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업무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일일이 받고 비서실서 네네네. 그 비서가 업무 보고 받은 자료를 청장한테 제시합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보고라는 것은 페이퍼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제 각 상급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뭐 과장이나 부장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라는 게. 그리고 말씀하신 청장님실에도 당연히 지금 지금 별정 6급 네. 6급 분한테 그렇게 예, 별도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부서 업무 보고 돼 있으니까 그 업무 보고를 다 이 사람한테 보고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청장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시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를 통해서 업무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 이렇게 저희들이 그 분장 3에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청장님께 보고하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서 업무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별정 6급 관련된 우리 한남이 우리 그 비서관께도 업무 보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 분장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업무 보고를 좀 그런 불만적인 얘기들을 좀 들어요. 본 의원이 이게 지금 비서실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하는 게 맞는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업무 보고를 하려면 당연히 비서실에 가서 비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구청장실에 들어가겠죠. 네네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 네, 맞습니다. 이 업무 분장 별정 6급이 업무 보고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별정 7급 여기도 이분도 부서 업무 보고 검토로 돼 있어요. 네네네.
업무 보고를 보고 검토를 합니까? 이 비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별정 7급 관련된 이 분도 네. 비서실 요원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업무 보고를 함께 청장님께 보고하는 사항 속에 그 아까 별정 6급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정 7급이에요. 네, 별정 7급, 별정 6급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행정직도 아니에요. 네. 예. 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제 직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정직 네. 공무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분한테 업무 보고 등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부서 업무 보고 이것이 두 분이라는 말씀이죠? 네. 6급, 7급. 네네네. 이게 지금 비서실에서 이게 업무 보고를 이 두 분이 다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서 업무 보고라고 표현되어지는 분장 3호에 이게 별정 6급과 별정 7급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 내에서 청장님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청에서 지금 어떠한 업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부서에서 보고 들어온 상황을 함께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서실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서 청장님께 보고되는 그런 업무 보고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전체적인 업무 공유가 필요한 회의가 필요할 때는 함께 배석해서 또 우리 구의 사정들 함께 업무 보고도 같이 정치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의 부서 업무 보고 등 검토라는 문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공무직 한 분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구청장 의전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혁신 현장 탐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 98쪽조 한번 볼게요. 네, 의원님. 자, 본 의원도 EBS 혁신 탐방 그것을 시간 되면 꼭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이 이거 혁신 이런 탐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프로를 자주 봐요. 네. 우리 지금 혁신 탐방 인원들을 보면은 주로 몇 명이 가시나요? 딱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혁신 탐방 교육 관련 부서와 함께 우리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면은 보통 한 25명 정도 내외, 좀 많게는 한 30명까지 25명. 네,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민간인은 없습니다, 의원님. 민간인 없죠? 네네네. 네. 우리 이제 구의 이제 정책 안목을 높이고 이제 구정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그런 이제 취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취지 자체는 참 좋아요, 정말. 혁신 탐방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구요들도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또 사회도시위원회별로 현장을 가보고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네네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탐방 결과가 실제 구정 예산 사업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봤을 때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보여서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본 의원이 한번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탐방 계획하고 실제 방문지 변경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초기 세부 계획을 보면은 부산자치구, 영주시, 김해시 등 여러 곳이 방문 예정지로 잡혀 있었어요. 네. 실제 추진 결과를 보면은 3회차 이후로 방문지가 바뀌었어요. 네네. 예, 의성, 경북에는 의성, 강원도의 춘천, 또 부산, 울산 등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방문지가 이제 대폭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회차부터 이제 사실은 위탁 방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총 11월 달까지 하면 6회차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혁신탐방 관련된 교육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회차까지는 저희들이 기획한 내용대로 제주도를 탐방했었고요. 2회차부터는 위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골고루 이제 주제 및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과정 속에서 방문 지역이 일정 부분 변경이 돼서 또 주제와 벤치마킹 내용과 함께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차부터는 광주 동구를 좀 갔었고요. 3회차는 전라남도 신안 갔었고 4회차 경북 의성, 그래서 5회차 강원 춘천, 아까 여기 표기를 안 됐지만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부산 울산 이렇게 좀 다녀오는 혁신 탐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탐방을 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우리 중구에 좀 반영을 해보였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중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본 의원이 한번 그 보고서를 확인해 봤어요. 네. 탐방. 그래가 그걸 봤더니 인문도시 조성 방안 벤치마킹, 축제 운영 사례, 또 도시재생 방향 검토. 이런 뭐 도시재생 방향 검토는 본 의원도 눈의 사회도시 의원에 있을 때 도시재생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네. 이런 추상적인 문구가 이제 좀 많고 우리 구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 규모로 언제까지 적용을 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혁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제 배운 것을 우리 이제 구에 맞게 잘 녹여내서 혁신 탐방이 단순한 견학 연수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진짜 혁신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오늘에서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 가져왔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본 의원 요구하고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자료를 다 요구를 했거든요. 네. 2025년도도 현재 채용한 인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도 지출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2024년도 거만 제출해 주셨네요. 네, 요걸 한번 저희가 예, 이게 지금 어제 그저께 기획감사실장 보고할 때 금액하고 거진 맞긴 한데 초과액이 지금 그때는 6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63억 3천만 원이네요. 초과액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전문 임기제를 빼고서 시간 선택제, 한시 임기제, 일반 임기제 인건비가 24년도만 해도 22억 8천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근무 부서 내역서도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24년도, 25년도 충원 내역서하고 근무 부서, 네네네. 네, 이 지출 금액까지 좀 다 제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의원님 그 기획실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거기에 나와 있는 24년도 거만 제출해 줬고 네. 또 근무 부서도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는지도 지금 제출 안 해주셨거든요. 예. 이 내용을 다 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참고가 될 테니까 네네. 제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좀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50대 이상 직원 대상 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이 접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때 이제 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네. 공문 사회 발송, 내부 전산망 홍보 1회 조치로 39%에서 86%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지표를 보면 똑같은 시기에 31%,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접종률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준 사항이고 2024년도 노동조합에서 40세 이상 2회 접종 지원을 또 요구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집중 시기가 연말에 몰리고 예산 수진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이게 그저 그냥 노조의 요구니까 들어준 거고 노조에서도 요구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이제 거기가 다 역할이 끝이다. 집행부도 노조의 요구대로 예산을 반영했으니 거기가 끝이다. 이렇게 정도로밖에 본의원이 판단이 안 서요.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숫자적으로 예산액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단 1원이라도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가 문제를 가지고 예산 심사도 진행을 하고 행정 사무감사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거를 빗대자면은 저희 많은 국민들 그 12월 달에 말씀하시죠. 예산 삭감될까봐 12월 달에 얼어붙은 도로, 멀쩡한 도로 다 깨트려갖고 콘크리트 재보수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또 독감 예방비나 확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노조에서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원들 그 노조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 니즈를 수용을 했다 치면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담을 때라는 성과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기획실부터 해서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접종률로만 하니까 99%뭐 이렇게 되니까 어우 이거 효과 좋다 이렇게만 평가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네. 2023년도에 이제 9가지 항목의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7개로 줄었어요. 네, 의원님. 근데 문제는 이 줄은 7개 사업이 2023년도에도 불용이 됐고 2024년도 예산에 다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더 늘어났다는 거죠. 독감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그 48% 정도. 근데 예산이 증액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현재 53% 불용이 됐단 말이죠. 맞춤형 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 연금 관련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고 기준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은 전년도 앞서 말씀드린 그 대상포진하고 똑같이 수요 분석 없이 그냥 관행적 예산 편성의 사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집행 계획을 좀 허술하게 세웠다. 전년도에 이렇게 연말에 집중된 거면은 분산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홍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공문을 발송을 하든가. 지난해도 행간 끝나니까 4번 발송해서 95% 됐다. 올해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거를 위해서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고 내부 전산망에 홍보한 거 일자랑 홍보 문구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관련된 부분들은 문서화 시켜서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든 또 회의 시간을 내부 통해서든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어떤 문구로 어떻게 게시를 했는지 가지고 계시냐고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답변이 다 추상적이에요. 했다, 가지고 있다, 할 가지고 계획이다.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예.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공무원 교육비 같은 경우도 집행률 변동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거는 사전 수요 조사라든가 집행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추진을 이렇게 좀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관련된 부분들 계속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예산 추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추계를 해서 사실은 불용이나
집행제를 남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간혹 저희들이 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간혹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연금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사망 및 재난 발생 피해가 좀 생겼을 때 또 연금 관련 부담 관련된 사망조의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한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는 데이터를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계할 때도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본 의원이 예산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증액의 사유를 가져올 때 그리고 집행률 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연금 관련 같은 경우도 증액이 매년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망조의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설명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 117페이지 인건비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 맞아요? 처음에는 행정지원과로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117페이지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행정지원과로 표기를 했다가 올해는 중간에 와서 행정지원과를 가리셨더라고요. 인건비 지급 현황. 정확히 행정지원과 업무 아니에요?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18번 인건비 지급 현황 2025년도. 자, 그러면은 네, 인건비 지급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행정지원과 업무 아니에요? 책자에는 행정지원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걸 가리셨더라고. 근데 지난해까지는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고 그 사유가 있어요? 국장님 파악을 못하시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 자료 네.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 자료를 보면은 2024년도에 일반직이 870명, 그 다음에 공무직이 230명, 기간제가 196명입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지난해 자료를 보잖아요. 지난해 자료를 보면은 20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799명이에요. 80명의 일반직이 이 숫자 오차가 벌어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숫자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인원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지. 지금 그 18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조금 드리자면 의원님, 이거는 이제 아마 총괄을 회계과 총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도 혹시나 자료 그러니까 있으실 것 같고요. 인원수가 아까 네. 이제 뭐 그 정원하고 별정 인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회계과인데 지금 계속 몇 차례 행정지원과로 표기를 하셔서 네네네. 금액적인 거는 둘째를 치고 네. 인원 변동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수 관련돼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하게- 숫자를 아마 지금 의원님 그래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네네. 지금 여기에 표기된 숫자하고 네. 아까 이 국장님이나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숫자하고 네. 오차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이하게 기간제가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숫자가 상당수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저도 그 자료 보고 있습니다. 부서 의원님. 업무가 네. 아니다 보니 그 본인 의원이 그 회계과에다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네. 이게 제가 3년치 책자를 봤어요. 네. 3년치 올해 빼고만 계속 행정지원과 업무했는데 올해도 행정지원과로 책자를 주시더니 지금 와서는 회계과 업무라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한번 보셨어요? 거기 행정지원과로 써 있어요. 2023년도에도 행정지원과.
그 자료 부분은 한번 제가 제작에 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19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 정생 1, 2동 마을간 보수공사 자치분권과 2024년 현장 여건 반영 등에서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자 3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갖고 계신 책자 397페이지 회계과 네, 보고 있습니다. 순번 62번 한번 보세요. 정생 1, 2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설계 용역을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설계 용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설계 변경은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요거는 작년 2024년 5월 30일 날 설계용역 지금 그러니까 397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설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공사는 자치분권과에서 합니까? 똑같이 2024년인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마 그 설계 용역 그 397페이지 네. 네, 그 나와 있는 계약 일자를 보면은 이제 5월 30일 작년 예. 네, 5월 30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아마 말씀하신 건 조직협의 전이기 때문에 그럼 네. 업무 분장이 자치분권과로 가야지. 안 그래요? 조직 개편에 의해서 조직을 나눠놨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설계는 행정지원과고 공사는 네.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이 이 지금 의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한번 보시면은 부장님 네네. 누더기에 누더기. 매년 오타하고 자료 작성에 좀 신경을 좀 써달라. 근데 더 크나큰 문제는 지난해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보면 데이터가 상당히 틀려 있어요. 2024년 수치, 2023년 수치가 2024년에는 100이었다가 올해는 120으로 바뀌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이게 편의상. 이 오타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이제 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가 뭐해서 그냥 그 끝나고 나서 몇 번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를 통째로 바꾸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수정도 안 돼 있는 거고,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처리 당진 민원 목록을 보면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이 해당 네네네. 없음에 대해서 본의원이 해석을 네. 당직을 하는 근무 중에 실질적으로 처리한 민원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해가지고 미처리된 민원이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직할 때에 접수가 됐던 처리 관련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부서 이첩을 통한 처리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처리 당직 민원에 관해서 처리가 안 된 당직 민원 중에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수차적으로 표기를 할 때 이첩을 해서 처리 안 된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은 안 하셔요? 지금 부서 이첩을 통한 처리는 거의 지금 완료된 걸로 지금 다 파악하고 완료됐어요?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통 접수되는 그러면 부분들이 접수된 민원 관리는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작성을 하실 때 미처리 당직 민원 목록 현황에는 최소한 그 민원 접수 현황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어느 정도 건데요? 월 평균? 지금 보통 2025년도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1,800건 정도가 지금 당직할 때 접수가 돼서 지금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전체를 볼 때 네. 2024년도는 갖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당직 민원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노조에서도 당직제도 폐지에 대해서 건의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방침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체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난 11월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지자체들도 보면은 전남 같은 경우가 2020년, 경남이 2019년, 경북이 21년, 강원도가 23년 이게 이제 그 도 단위에서 많이 하고 광주시가 2024년, 대구시도 2024년에 이제 이 당직실을 폐지를 하고 재난안전실이 비슷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합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나선 것으로 본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이제 2년 연속 2024, 2025년 당직 폐지에 관련돼서 노조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2년 연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 검토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떠한 그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질 부분이 아직 없었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검토 중이라는 것은 다른 타 시도 같은 부분들이 지금 아까 몇 가지 광역 단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당직 민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당직 그 제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정책적인 계획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는 것은 당직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보아가며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당 사항 없음, 그 다음에 지금 질의드린 검토 중 이 표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 책자나 국장님들 답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검토 중이라는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 답변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의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은 검토 중이면은 검토 중이 아니라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타 중앙정부의 동향, 타 지자체의 동향, 대전시 동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노조에서 2년 동안이나 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 중인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그냥 언론에 나오는 얘기나 공문 오면은 그때 움직이겠다는 건데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검토의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왜냐하면 네. 일은 하셨는데 검토 중이라고 하면은 안 하신 것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죠. 예, 사실은 이제 표현상 검토 중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화된 표현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향 파악 다 포함돼서 사실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네. 검토 중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셔서 네네. 매년 지난해에도 검토 중, 올해도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검토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지난해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고 올해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그 집행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이 그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아까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별정 6급, 별정 7급 고충민원 담당인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그 업무 보고에 대해서 배석의 의미이지 업무 보고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네. 확신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별도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기관장이 업무 보고를 받는 부분이 업무를 받는 그러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구청장실로 들어가는 업무 보고의 접수 처리는 누가 최종적으로 받아갖고 처리를 다 합니까? 업무 보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고서와 페이퍼가 만들어져서 비서실로 지금 청장님께 보고되는 서류를 지금 말씀드리는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비서실을 통해 청장님께 보고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보고 내용이 비서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는 있습니다. 비서진이 아니라 네. 그거를 이분들한테도 보내고 이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사회도시의 업무를 이 별정 6급, 7급 분들이 다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래야지만
비서실장한테 가고 비서실장을 또 그 산을 넘어야 구청장한테 보고가 된다? 이게 혁신이고 이게 행정 로드맵에 맞습니까, 국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지금 비서실장과 함께 거기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우리 비서진 전체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함께 이게 업무를 허용될 수 있는 네, 범위가요. 네, 정책 보좌관 계시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온 이유, 이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충민원이에요. 고충민원 처리 정도고요. 만약에 업무 보고를 하게 된다면은 청장님이 직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실무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안 됐을 경우 비서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개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그게 국장님만의 생각 같다는 느낌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수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거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시거든요. 대면 보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갖고 청장님 행사장에서나 얼굴 볼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께서 대면복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함께 토론도 하고 가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비서분들이 현장에서 비서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보고 내용이 들어갈 때는 함께 좀 한번 파악을 예. 해보세요. 그 비서분들이 한 분이 행정자시 담당이고 한 분은 사회도시 담당 이렇게 딱 업무 분장까지 해서 직원들이 보내는 비서실로 보내는 업무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피드백을 준대요. 그게 청장님까지 검토가 된 후에 그렇게 피드백이 가는 건지 본인들 선에서 그렇게 잘라내는 건지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이 청장님실의 벽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 방을 들어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도 하고 자주 만나고도 한다는데 그게 네.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지금 또 그 2층 계단 앞에 대기실 하신다고 또 문 하나 또 설치하셨죠? 네, 설치했습니다. 입구에. 네. 그 전에도 그 가기까지 그 길이 되게 길었는데 문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그 문턱 넘어가는 것도 힘들대요. 네, 그 문의 의미는 지금 의미 설명 안 드려도 사실은 복도에서 대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도 하나 없던데요. 서서 그냥 대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지금 사실은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배치할지를 그런 지금 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직원분들한테는 그게 가림막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제 오픈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꾸 왜 거기다 문을 또 하나씩 설치를 해요. 그 문 들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못 아까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복도에 서서 사실은 우리 부구청장님 비나의 공간이 좁아 사실은 안에서 좀 대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도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래서 좀 의자 설치해서 앞에 사랑방 오픈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널찍한 공간은 텅텅 비워놓고 왜 복도에다 직원들을 세워놓습니까? 사랑방도 그건 사실은 오픈해놓으면 되죠. 그 수시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장님실 가기 전에 또 조그마한 소회의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있는 공간은 묵혀두고 왜 복도에다 직원들을 세워놓으실 생각을 하세요?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이제 의자를 놔서 이제 거기서 대기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 아무튼 공간 자체를 또 우리 오시는 분들께 어떤 공간을 만들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